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재훈님도 오셨네요. 벌써 네. 반갑습니다. 네. 아직 한 5분 정도 시간 남아가지고요. 네. 9시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몇 분 정도가 참가 예정인가요? 저희 보통 하면은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음, 오시고요. 예. 오늘이 좀 휴일 겹쳤는데, 또 그 외부에서 저희 방 얘기가 한번 공유돼가지고 사람들이 좀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 그 휴일 겹쳐도 뭐 30분 좀 음, 안팎으로 오시지 않을까 예, 예상하고 예. 있어요. 예. 네, 혹시 그 가능하신 분은 카메라 켜고 참여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요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브라이언 님도 자주 뵙네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태영님 안녕하세요. 네, 제 생각에는 좀 일찍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서로 간단히 소개 가능하신 분들은 자기소개 해가지고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거 세컨드 브레인 방에서 진행하는 커뮤니티 행사여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이렇게 얼굴 확인하고 어떤 분들인지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이렇게 처음에 자기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소개하는 시간만이라도 카메라 괜찮으신 분은 좀 켜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소개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재훈님께 제가 소개 부탁드리면서 이제 진행해 주시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부터 소개드리면 저는 세컨드 브레인방 운영하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저는 이전에 창업했었고 두 번째 창업 준비하고 있는데 지식 관리 관련된 사업 아이템을 여러 개 좀 살펴보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익숙한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태극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세컨브레인 운영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태극입니다. 3일 전에 공익근무가 끝나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요한님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관리 연구하고 있는 구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브라이언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참여한 지 한 3주에서 한 달 되었고, 저는 지금 그 경영학과에서 그 자연어 처리랑 인공지능과 경영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석사생 최지용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여울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세컨브레인 운영진 활동하고 있는 여울입니다. 현재 북클럽 진행하고 있고, 음, 여러 행사 유튜브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호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지금 독일에 거주하고 있고요. 독일에서 오,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독일 학생들 한국어 제가 좀 가르치고 있고요. 방과 후 수업 같은 건데. 예. 그래서 제가 채택카스텐 좀 쪽에 관심 있어서 했다가 이렇게 알게 돼서 이제 데- 어, 참가하게 됐고요. 제2뇌 이쪽에 관심 있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독일어 궁금한 거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민희님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처음 단톡방 들어갔는데요. 어, 그 류아를 보고 진짜 감동받아가지고 오늘 모임 있다고 해서 바로 달려왔습니다. 저는 4년차 파이낸스 직장인이고요. 그리고 블로그를 한 2, 3년 동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인스타그램이랑 또 유튜브를 따로 하면서 엔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리조님 소개 가능하실까요? 어려우신가 보네요. 다른 분 혹시 소개 가능하신 분 있을까요? 네, 그러면은 뭐 9시가 또 시간이 딱 맞춰서 됐네요. 이게 커뮤니티 행사니까요. 여러분 그 본인 소개를 채팅창에 꼭 남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재훈님 그 소개 진행해 주시고 바로 그 준비하신 거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전 심재우라고 하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삼색줄 독서, 논술 토론, 그리고 퀴즈북 책 쓰기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김태현님이랑 알게 된 거는 한 달 반, 예, 이제 5기였나요? 몇 기였죠? 예, 그 모임을 제가 이제 참여를 했었고,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본인 소개하는 시간에 제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근데 제가 이제 삼색줄 독서법이라는 걸 개발을 했고, 퀴즈북 책 쓰기도 개발을 했고, 그래서 뭐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랬더니 우리 태연님이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좀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주셔서 제가 이제 기꺼이 오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 보시면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전공을 했어요. 대학원에서 6년 동안 기계공학을 했고, 첫 직장은 현대자동차 연구소에서 한 5년간 연구원 생활을 한 다음에 미국의 그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8년 동안 엔지니어링을 베이스로 한 세일즈 마케팅 기획, 뭐 기술 개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13년간 제가 기업에 있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지금 하고 있는 SB 컨설팅, 기업 대상으로 교육하고 컨설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제가 이제 책을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33권을 출간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책을 출간을 했고,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이제 제가 책을 거의 뭐 한 5,000권, 6,000권 이상 이제 읽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그 독서법을 좀 제 걸로 좀 개발을 했고, 그래서 그 독서법을 갖고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쓰는 그 아주 큰 변인력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우연히 한 2달 전에 제텔카스틴이라는 걸 어떻게 검색을 하다가 URL을 타고 들어가다 보니까 그냥 봤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메모법이 나오는데, 저는 그동안 이제 책을 읽고 메모하는 방식을 제가 개발한 삼색줄 독서법의 노트와 워크북,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그 방법대로 계속 해왔는데, 루만 교수의 이 방법도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특히 제가 이제 이 관심을 가진 이유는, PDF에서 그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줄을 그면서 읽은 내용들을 발췌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 옵시디안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완전히 그냥 매료가 됐죠. 예. 왜냐면 제가 그게 찾던 거고, 그런 거 관련해서 제가 이제 삼색줄 독서법 디지털 문서를 갖고 활용하는 법에 대한 특허를 제가 등록받았어요, 하나가. 그래서 그 솔루션을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옵시디안에 그런 비슷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걸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교육 컨설팅만 지금 25년째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해력에 관심이 많아요. 문해력에 읽고 쓰고 뭐 질문하고 토론하고 하는 문해력에 관심이 많아서 제가 문해력 5라는 걸 또 개발을 해서 계속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그런 걸 제가 솔루션 개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서 몇 가지 솔루션을 개발한 덕에 제가 마르키즈 우즈 세계 인명사전에 2016년도와 2020년도 2회 등재가 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제가 메타버스 쪽에 책들을 한 2권 제가 집필하면서 공교육, 초중고, 대학교 쪽으로 굉장히 많은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설명을 드리고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마 이거 보셨을 거예요. EBS에서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문해력은 글을 이해하고 그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인데 글을 읽기는 하지만 그 진정한 뜻을 모르거나 아니면 그걸 활용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해서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특히 이제 중3 대상으로 문해력 테스트를 했더니 중3인데도 불구하고 11%가 초등 수준의 문해력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27%는 중학생 수준에도 못 미쳤다. 결국 약 40%가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떨어지는 문해력이 학생한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성인한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글쓰기랑 그 다음에 뭐 프레젠테이션으로 되게 소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신입사원들이. 그래서 기업들은 신입사원들한테 그전에는 가르치지 않았던 문해력 교육을 시키고 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죠. 예. 그래서 문해력 저하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당신의 문해력이라는 이 프로그램은 문제 제기만 했지. 그래서 이 문해력을 어떻게 하면은 좀 향상시키고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하는 데 대한 솔루션 제안은 없어요. 그냥 문제 제기만 하고 끝난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이걸 보고 저는 이거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문해력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느끼고 그 솔루션들을 계속 개발을 해왔기 때문에 참 아쉽구나. 왜냐하면 솔루션을 이 사람들이 아직 찾지 못해서 제안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거였고 제가 이제 문해력에 특별히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뭐냐면 IQ 조사를 했어요. 전 세계 국민들 대상으로 유럽의 한 대학에서. 근데 IQ 조사를 했는데 IQ가 가장 높은 그 민족이 누구냐면 홍콩으로 나왔어요. 홍콩. 근데 홍콩은 도시국가거든요. 도시국가를 걸 제외한다면 세계 최고의 단일 민족으로선 대한민국이에요. 104점으로 IQ가 가장 높습니다. 예. 그런데 유태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낸 유태인들은 IQ가 굉장히 낮아요. 우리나라보다. 한 94점대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문을 제기한 게 뭐냐 하면 노벨상 수상을 하는 사람들은 IQ에 연관성이 있을까 없을까? IQ가 높으면 도움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질문을 하다가 분명히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노벨상을 수상을 해야 되는데 왜 노벨상 수상자가 하나도 없을까? 그 다음에 이제 유태인은 IQ가 그렇게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왜 노벨상 수상자가 이렇게 많을까? 이제 이런데 이제 제가 의문 제기를 했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분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찾아낸 결론이 뭐냐면 독서량에서 일단 시작이 되는구나 하는 얘기를 찾게 됐고 실제로 OECD에서 국가별로 성인들의 독서량을 조사했더니 미국이 6.6권 1위, 2위가 일본이 6.1권 거의 엇비슷하죠. 근데 한국은 0.8권으로 166위 최하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 독서를 가장 안 하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좋지만 독서는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뭐에 올인하느냐? 잘 아시는 것처럼 공교육이 외우고 정답 맞추고 뭐 이런 거에만 올인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창의력, 상상력, 소통력, 협업력 이런 게 부족한 겁니다. 글쓰기 능력도 없고 특히 질문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라고 있는데 이게 록펠러가 만든 대학교인데 1800년대에 시카고 대학을 만들었을 때는 삼류 대학이었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로버트 허친슨 총장이 취임한 이후로
어떻게 하면 시카고 대학을 인류 대학을 만들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찾아낸 게 뭐냐면 시카고 플랜이에요. 시카고 플랜은 뭐냐면 시카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4년간 의무적으로 철학 고전 100권을 읽고 독서하고 글쓰기하고 토론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졸업을 안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뭐 총장이 이미 그거를 공식화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제 뭐 읽고 글 쓰고 토론을 한 거죠. 그런 걸 4년을 하다 보니까 이 학생들의 두뇌 구조, 생각 구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허치슨 총장이 취임한 해부터 2000년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73명이 나왔어요. 세계 최고입니다. 단일 기관으로서는. 이게 시카고 플랜이에요. 또 하나는 일본을 봤을 때 일본인들의 IQ가 한국보다 낮습니다. 근데 노벨상 수상자가 2000년대부터 대거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이 독서열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190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독서열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일본이. 그런데 국가적으로 우리 일본이 경제 대국인데 노벨상 수상자가 별로 안 나온다. 이건 뭐 걸맞지 않는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뭘 했냐면 과학기술 기본계획에 노벨상 수상을 목표로 한다. 이걸 국가 과제로 정했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독서와 글쓰기를 장려를 한 거죠. 그런 운동의 효과를 발휘하는 2000년대 이후로 노벨상 수상자가 대거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27개를 받았어요. 결국 이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노벨상 수상의 비결은 하브루타라고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독서하고 그다음에 질문하고 토론하는 그런 하브루타죠. 근데 이제 이 하브루타가 한국에도 들어왔지만 이게 잘못 전달이 됐고 하브루타를 들여온 강사들의 역량이 낮다 보니까 자기들이 아는 역량 수준 내에서 하브루타를 전파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해력 하면은 기존 공교육에서는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읽기, 쓰기, 세마기를 중요한 문해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문해력 3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 제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솔루션 개발하다 보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질문하기와 토론하기다. 우리는 질문하고 토론하는 게 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더해서 문해력 5라고 제가 정했어요. 그래서 읽기, 쓰기, 세마기, 질문하기, 토론하기. 그래서 이 각각에 대한 솔루션을 다 제가 직접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2015년에 다보스 세계경제 포럼에서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5C라고 얘기했는데 C는 요 5 단어의 앞 글자를 딴 겁니다. Communication, Critical Thinking, Creativity, Collaboration, Complex Problem Solving. 이 5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능력 기저에는 뭐가 필요하냐? 독서, 글쓰기, 질문, 토론이 중요하다. 서양인들은 이게 기본이 돼 있기 때문에 이 5C로 발전시키는 게 용이해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본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그래서 이제 이 솔루션을 제가 개발해서 2020년도에 마르키스 호수 세계명사전에 이제 등재가 됐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요. 많은 분들이 나 독서 열심히 해요. 많이 읽어요. 그래요. 뭐 한 달에 뭐 5권 읽습니다. 10권 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는 독서는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독서의 권수 채우는 데 올인하지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는 별로 연관시키지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특히 독서가 글쓰기로 이어지지 않는 독서는 전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비생산적인 독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제 토론을 하거나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을 많이 하죠. 말을 갖고 많이 하는데 사실 말만 섞는 소통은 이게 소통이 아니고요. 우리는 생각을 섞어야 돼요. 말을 섞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을 섞는 것이 창의성으로 이어진다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말싸움을 많이 하죠. 말이 충돌하면 싸움이 돼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들이 충돌하면 거기서 창의성이 나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독서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스노클링과 딥다이브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렇죠? 스노클링은 숨을 쉬면서 수면에서 뜬 채로 물 밑을 보죠. 그러니까 깊이 못 봅니다. 쉽죠. 스노클링은 호흡이 쉽죠. 그거에 비해서 딥다이빙은 숨을 찾고 물속 깊이 들어가야 돼요.
고통스럽죠. 하지만 물속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진주를 딸 수도 있고 저 해저의 그 비경을 볼 수도 있는 거죠. 독서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즉 수박 겉핥기식의 스노클링 독서가 있는가 하면 딥다이브 독서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스노클링 독서를 합니다. 그런데 노벨상 수상자나 유명한 사람들은 대부분 다 딥다이브 독서를 하죠. 예. 그게 뭐냐 이제 스노클링 독서는 그냥 읽는 거에 눈으로 읽고 저자가 이야기한 것만 이해하는 걸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저자의 생각이나 설명을 이해하려는 관점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단기 기억으로 남아 있다가 사라지죠. 예. 적용도 안 하고 대다수의 일반이 이걸 합니다. 근데 딥다이브 리딩은 뭐냐? 저자의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저자가 생각하지 않았던 아니면 저자가 미처 글로 표현하지 않았던 그 문맥, 맥락을 찾아내고 또 저자와 다른 생각으로 접근하고 그게 이제 크리티컬 띵킹이거든요. 그렇게 접근해서 읽는 게 딥다이브 리딩. 그러면 딥다이브 리딩에는 어떤 게 있느냐? 이제 제가 개발한 삼색줄 독서. 이거는 삼색줄은 RGB 세 가지 색깔로 밑줄을 긋고 읽는 겁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R은 중요한 문장, G는 심화학습이나 좀 더 검색이 필요한 문장, 블루는 저자와 다른 나만의 의견이 있는 문장, 그런 경우는 이제 블루를 줄을 치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줄을 읽고 다 읽고 나면 컬러별로 줄친 것만 발췌해서 필사 정리하는 겁니다. R로 친 거 정리, 그린, 블루.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게 이제 제가 개발한 삼색줄 독서법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형광펜이 필요하고 제가 개발한 삼색줄 독서 노트가 있고 워크북이 있고 독서 토론 카드가 있고 이건 뒤에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존 스튜어트 밀이라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시카고 플랜에서 활용했던 독서법이 이 존 스튜어트 밀이 개발한 독서법이에요. 이 독서법은 책을 읽고 뭐 통독한다, 정독한다, 몇 번이고 읽는다, 중요한 문장을 필사하면서 통독한다, 그것을 다시 독서 토론을 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존 스튜어트 밀 독서법. 그 다음에 초소 독서법. 잘 아시죠? 정약용 선생님께서 하신 초소 독서법은 뭐냐면 발췌해서 이렇게 요약 정리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독서법. 그 다음에 세종대학 독서법이 있는데 백독 백습 강연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100번을 읽죠. 그래서 집현전 학사나 대신들과 궁궐에서 100번을 읽고 그다음 글쓰기를 하고 경연을 해요. 이게 열린 토론이죠. 이런 것들을 해서 독서를 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개발하고 상당히 많은 그 창의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세종대왕만의 특별한 독서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그게 창의성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 독서법. 아들러 독서법도 딥다이브인데 이 아들러 독서법 중에 굉장히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뭐 초급 독서, 점검 독서, 분석 독서가 있지만 이 네 번째 신토피칼 독서법이 있습니다. 이 신토피칼 독서법이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이걸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제가 관심을 가는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잖아요. 새로운 주제를 내가 지금 공부하고 싶어. 그럴 땐 그 주제랑 연관된 책을 다 사요. 10권이건 20권이건. 첫 번째 읽으면 잘 모르죠? 그래도 읽어요. 두 번째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관련된 책을 10권을 산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10권을 다 읽는 거예요. 그게 신토피칼 독서법입니다. 전 이렇게 해서 제가 모르는 분야에 대한 책을 쓰기도 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좀 굉장히 많이 적용했던 그런 독서법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꼭 해보세요. 시카고 플랜 아까 얘기 드렸고 일본 노벨상 얘기 드렸고 이 노벨상 수상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독서법에 대해서 딥다이브 리딩 독서를 했다는 얘기는 공통적으로 다 얘기를 해요. 의미가 있죠. 제가 그래서 문해력 5를 개발하기까지 제 히스토리는 제가 20년간 6,000권 이상의 독서를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삼색줄 독서를 하면서 개발을 해냈고 18년간 질문에 대한 연습을 했고 질문 교육을 했어요. 제가 기업들 대상으로. 제가 질문에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년 동안 제가 33권의 책을 출간했고 그 다음에 열린 토론하는 기법을 제가 18년간 기업들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통에 대한 교육도 18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이스를 갖고 제가 문해력 5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전자책으로 삼색실 독서와 큐지북 책 쓰기가 전자책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삼색실 독서랑 연관돼서 워크북과 노트라는 이런 그 교보제가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작년부터 개발을 시작해서 올 초에 삼색실 독서 역량 진단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지금 이게 출시가 됐고요. 그래서 이 진단을 하게 되면 내가 10가지 그 카테고리의 역량이 어떻게 되는지가 딱 진단이 되고 그 진단 결과에 따른 그 피드백 그런 것들이 이제 맞춤식으로 제공이 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최종적으로 개발해서 정리한 누네로5 훈련 및 결과 창출 프로세서인데 이 왼쪽이 독서법이고요. 삼색실 독서법. 그런 다음에 거기에 큐지북 책 쓰기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삼색실 독서법은 첫 단계가 삼색실 독서로 RGB로 읽기. 그 다음에 그 읽은 걸 갖고 발췌하고 필사하고 메모하는 거. 그래서 기존에는 제가 이제 노트와 워크북으로 메모를 했는데 제가 제텔카스텐을 알고 나서부터 이거를 옵시디안을 통해서 좀 더 접목하는 방법들을 지금 이제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는 기존에 이제 V 플래시나 스피치 노트 같은 걸 갖고 주로 이제 이걸 전환시키는 그런 좀 반자동화 시스템을 좀 활용을 했었고요. 메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창의 질문을 던지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이제 논술, 글쓰기로 이어지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읽고 메모하고 질문 던지고 또 글쓰기 하고 이런 걸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한 권의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그 결과를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이제 책 쓰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글을 쓰거나 제가 이제 브런치의 글을 지금 거의 한 제가 보여드리는데 채팅창에 제가 제 브런치 링크를 보내드렸으니까 보시면 제가 한 350개 정도 글을 올려놨어요. 네. 그 중에는 이제 4만 개 이상의 사람들이 봤던 글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글들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제가 또 하고 있는 게 제 블로그 한 5,000개 이상의 블로그 글들이 올라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여기에 문해력 5랑 연관돼서 제가 이제 맘스 퀘션이라는 또 이 홈페이지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이제 삼색실 독서라든가 큐지북 책 쓰기는 교육 과정으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제가 이건 다 민간 자격증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이수하면 이제 민간 자격증 취득까지도 좀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삼색실 독서법을 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큐지북 책 쓰기를 하는 방법이고 자세한 내용은 그 맘스 퀘스천 제가 공유 드린 거기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잠깐 제가 공유를 드리면 참고를 좀 해볼게요. 이게 맘스 퀘스천 이제 홈페이지인데 여기에 큐지북 책 쓰기 메뉴 가시면 큐지북 책 쓰기에 대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삼색실 독서와 토론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하나 큐메스 그래서 수포자들이 많잖아요. 수포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는데 제가 질문을 갖고 수포자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또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큐지메스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 그런 다양한 자료들이 여기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의 자료로 넘어갑니다. 삼색실 독서는 굉장히 장점이 많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3가지 그 그룹핑을 해서 이 책을 읽기 때문에 그냥 책을 읽는 거랑은 굉장히 다른 쪽으로 우리 두뇌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 책인데 읽다가 중요한 문장이다 그러면 레드줄을 그어요. 레드줄을 이렇게 긁고 그으면서 읽죠. 그 다음에
이거 심화 탐구가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녹색 줄을 긋습니다. 그 다음에 저자는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좀 다른 의견이 있어. 나도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그러면 이제 블루 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해서 책을 다 읽어요. 그럼 이거를 발췌해서 이제 요약하죠. 예. 그런 다음에 자신만의 생각 쓰기, 글쓰기로 이어져요. 예. 그러니까 독서라고 끝나는 게 아니고 독서 이후에 그 내가 읽은 책과 연관돼서 나만의 생각을 거기다 써놔야 돼요. 독후감이랑은 좀 다릅니다. 독후감은 그냥 느낀 것만 쓰는데 제가 추구하는 건 단순한 독후감 개념이 아니고 내가 읽은 책을 기반으로 나만의 글쓰기로 좀 심화 발전시키는 거다 하는 얘기죠. 예, 이게 지금 다 그렇게 삼색줄 글쓰기로 읽었던 예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줄 친 거는 이렇게 이 노트에 빨간색 돼 있는 템플릿에다가 옮겨졌고, 녹색은 녹색 템플릿에 옮겨졌고, 파란색은 파란색 템플릿에 옮겨 적은 다음에 이걸 다 한번 리뷰하고 그 다음에 자기만의 생각 쓰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반드시 실행할 것 3가지를 찾아내요. 예. 그러니까 실행하지 않는 독서는 사실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실행할 수 있는 3가지를 찾아내서 실행한다. 예. 노트는 뭐냐면 내가 책을 한 권을 정해요. 만약에 컨버전스 혁신이나 책을 한 권 정했다. 삼색줄로 읽죠. 그럼 읽고 나면은 그 RGB 각각을 노트는 빈 노트예요. 템플릿만 제공을 합니다. 이 템플릿에다가 다 필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리하고 그다음에 자기 생각 쓰고 해야 될 반드시 실행할 것 3가지 쓰고 그다음에 내가 질문을 한 15개 정도를 만들어요. 이 책과 연관돼서. 그래서 이건 독서법, 질문하는 법, 글쓰기 하는 법, 실행하는 법 이런 걸 다 통합하는 그러한 방법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크북은 뭐냐? 아까 노트는 책을 한 권 정해서 읽고 그거를 필사하는데 분량이 많죠. 그래서 초보자들한테는 제가 이 워크북 안에 지문을 제시해줘요. 지문. 그래서 제시된 지문 짧은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 지문을 짤막짤막하게 제시해주면 요거를 삼색줄로 읽는 겁니다. 여기서 읽고 여기서 바로 여기다 필사하는 거. 그래서 워크북으로 충분히 훈련이 된 다음에는 노트로 넘어가는 거죠. 예, 2가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여기 이제 필사한 거죠. 이렇게 손으로 필사할 수도 있고 뭐 타이핑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이스 레코딩을 해서 그거를 텍스트로 전환시킬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옵시디안에서 제가 이제 정말 아주 확 뭔가가 왔던 게 바로 이거예요. PDF 하이라이트. 아마 옵시디안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 플러그인인데 PDF 하이라이트를 설치를 하면은 제가 이제 PDF 파일에서 이렇게 밑줄 쳐서 읽잖아요. 예. 그리고 이걸 옵시디안으로 가져갑니다. 그러고 나서 PDF 그 플러그인을 가동시키면 얘가 이렇게 발췌를 해줘요. 색깔별로. 이게 이제 제가 원했던 거예요. 이게 제가 특허를 낸 거고. 예. 제가 이걸 처음 보고 옵시디안에 원래 이제 꽂혔고 조금 파고 들어갔더니 이게 제텔카스텐이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태연님도 만나게 되고 그런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사를 반자동하는 방법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V플래시로 해서 캡처해가지고 바로 텍스트로 전환시켜서 그걸 가져가는 방법 쉽게. 아니면 제가 스피치 노트로 음성으로 말로 이렇게 해서 그걸 텍스트로 바꿔서 가져간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갖고 조금 좀 편하게 이렇게 발췌, 필사하는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색줄 독서 토론 카드를 개발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독서를 하고 나면 토론들을 하는데 이제 뭐 트레발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토론을 많이 하죠, 성인들이. 근데 그 토론의 리더들이 사실은 질문을 굉장히 통찰력 있는 질문들을 던져줘야 되는데 질문의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게 아쉬워서 그러면 독서 토론할 때 필요한 질문들을 내가 만들어서 던져주면 좋겠다. 그래서 독서 토론하는데 필요한 패턴 카드가 15가지의 질문 패턴이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게. 그 15가지 종류별로 한
한 3가지 질문들을 제가 만들어서 이 카드 안에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45장입니다. 질문 카드가. 그래서 그 질문, 이런 질문들. 기억 질문, 확인 질문, 개념 질문, 판단 질문, 공감 질문, 상상 질문에서 15가지 제가 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들을 주고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토론할 때 임의로 질문 카드 하나 뽑아내서 그걸 읽고 거기에 대해서 뭐 서로 의견 얘기하고 토론하고 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질문 카드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패턴 카드가 있어요. 이 패턴 카드는 뭐냐면 토론할 때 서로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이 패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질문하기도 하고 생각나는 대로 말을 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그 태권도에 여러분들 그 태권도 배울 때 태극 1장부터 뭐 태극 9장까지인가 뭐 해가지고 품새를 기본을 배우잖아요. 그 배우는 이유가 뭐죠? 그 품새가 유단자나 아니면 대련할 때 그대로 쓰거든요. 근데 그 품새 배우는 게 굉장히 지루하고 좀 어려워요. 힘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품새를 뛰어넘으면 절대 유단자가 못 되죠. 근데 우리는 독서 토론을 하는 패턴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기업들 대상으로 토론하는 교육을 오래 시키다 보니까 이 패턴들이 보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패턴들. 그래서 그 패턴을 제가 13가지로 개발을 해서 만든 게 이 독서 토론 패턴이에요. 이건 15가지 창의 질문 제가 만든 거고. 이것처럼 이렇게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Q는 아까 그 질문 카드, 요 카드를 한 장 뽑고, 그래서 패턴 1은 각자의 의견을 말하는 패턴. 두 번째 패턴은 각자의 의견을 말하고 또 질문 하나씩 던지는 패턴. 또 요거는 요 질문 카드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 말하고 질문 던지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질문에 답하는 패턴. 이렇게 해서 굉장히 다양한 패턴들을 연습을 시켜요. 그러면 나중에 독서 토론이 굉장히 자유자재로 이렇게 됩니다.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그래서 이 독서 토론 카드도 이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제가 이제 이건 저작권 등록돼 있고, 이제 특허 등록이 다 돼 있고요. 이게 이제 질문 카드, 독서 토론 질문 카드고. 자, 이상이 이제 삼색술 독서에 대한 얘기였고요.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남은 시간은 퀴즈북 책 쓰기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재훈님, 그 중간에 질문이 좀 나왔는데요. 그 제가 못 질문에 봤어요. 대해서, 네네네. 설명하느라고. 네네네. 그 잠깐만요. 중간에, 제가 채팅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 그래서 뭐 간단히 이렇게 답을 해 예. 주시고 이제 그러죠. 이후로 진행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채팅을 공유할게요. 채팅창을 공유하면서 하는 게 좋겠죠. 채팅창이 공유가 되나요? 채팅창이 공유가 안 되죠. 채팅창은 공유가 안 되네요. 그냥 읽어드릴게요. 예. 채팅창은 공유가 안 되네요. 네, 공유가 안 돼요. 예. 좋습니다. 질문, 최지용님, 브라이언, 20년 동안 독서하시면서 대부분의 읽으신 책에 대한 메모를 남겨놓으셨나요? 아니면 독서하시면 독서의 메모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시작합니다. 독서를 하면 이제 줄치고 읽으면서 그걸 반드시 마인드맵으로 남겼어요. 마인드맵으로.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이 수백 장이 돼요. 제가 책 읽은 거에 대한 마인드맵. 그래서 저는 그렇게 주로 했고요. 마인드맵 스케프를 주로 많이 썼고요. 그 다음에 질문 5 프로세스를 보면 저는 풀타임을 해야 하는 일치는 프로그램이 느껴지네요. 이걸 시간이 많지 않은 직장에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태연님이 질문하신 건데, 제가 개발할 때는 10년 이상 걸렸지만, 이제, 이거를 배우시는 분들은 뭐 단시간에 배울 수 있게 제가 다 개발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겁니다. 예. 배우는 거 말고 이제 그걸 실행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요. 근데 기존에 독서하고 우리 제텔카스텐 하시고 옵시디안 쓰시는 분들이 이 방법을 접목시키면 제가 보기엔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옵시디안하고 제텔카스텐 하는 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저는 어떤 문제, 메모하는 데만 올인을 하시지 독서법을 좀 딥다이브 해서 하시진 않더라고. 동의가 되시나요?
네, 별로 그렇게 동의가 되진 않는데요. 그 동의가 부분. 되질 않아요.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제가 아니, 왜냐면 왜, 저희도 이제 어떻게 독서를 해야 될지 되게 고민을 예, 많이 하고 얘기 많이 왜냐하면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예. 독서를 하시고 제텔카스텐이나 옵시디안으로 정리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과연 책 쓰기, 출간을 몇 권을 했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좀 다른 문제거든요. 예. 그 다음에 권기호님 질문을 통한 문제의 정의하고 솔루션은 어떤 단계를 밟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이건 오늘 설명되기 스토리가 길고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좀 답변을 좀 드릴게요.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예, 좋습니다. 자,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 좀 질문을 주셨는데 여기 이런 질문이에요. 보이시나요? 우리나라 사람이 던지는 질문은 부정하고 반박하고 뭐 이런 질문에 굉장히 능해요. 그 다음에 뭐 기업, 정보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점점 고도화되는 질문은 뭐냐면 이해를 위한 질문, 구조화시키는 질문, 적용하는 질문, 확장하는 질문. 예, 이렇게 질문이 하이 퀄리티로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고도화하는 이런 질문들. 구성 요소와 템플릿 같은 게 있는지요? 예, 템플릿 다 있고 구성 요소가 있고요. 예. 잘된 요약이란 어떤 것인지 그 구성 요소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거는 제가 저걸 한번 잠시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여기 있나? 제가 자료에 마인드맵 제가 이제 마인드맵 정리하는 거를 좀 제가 마인드맵 보통 정리하면요 지금 바로 찾을 수가 없는데 전지 아시죠? 전지 굉장히 큰 전지 체한고리를 보면 전지에다가 이렇게 제가 손을 하면서 다 정리를 해요. 그 정도 분량으로 정리를 합니다. 예. 실행할 걸 찾는다라고 할 때 우리 태연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책에서 뭔가 하라고 그러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실용서적들은 하라고 그럽니다. 다. 근데 안 해요. 사람들이 읽고 이해만 하지 안 합니다. 예? 뭐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알려주면. 예, 전 그런 걸 실행을 해요. 예? 예, 아까 이 옵시디안으로 3대 독서하는 건 아까 지금 보여드렸고 예, 됐고 한글도 되나요? 예, 한글 됩니다. 예, 실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책에서 얘기하는 건 반드시 3개 이상을 실행을 하셔야 돼요. 예. 예.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PDF 파일 말고 어노테이트 플러그인을 사용해 PDF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제가 옵시디안을 사용한 지가 뭐 불과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돼서 제가 다른 건 모르고요. 그냥 PDF 하이라이트 이거 하나만 그냥 꽂혀서 제가 쓰고 있고 다른 기능은 제가 좀 더 알고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까지입니다. 예, 일단 채팅에 대한 건 됐고요. 이제 책 쓰기로 넘어갈게요. 아마 여기에 네, 대한 관심이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책을 계속 출간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업에 교육을 가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이 책 쓰기에 관심이 많아요. 경력이 10년, 20년 되다 보니까 자기도 곧 뭐 은퇴를 해야 되겠고, 오랫동안에 쌓아놓은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저한테 책 쓰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이제 물어요. 많은 분들이. 그럼 제가 알려줘요. 두 번째, 글의 주제를 정하고 뭐 대략의 구성은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가 되면 그게 완전히 정리가 되기 전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눈에 보이게 펜이나 키보드로 씁니다. 일단 예. 눈으로 보여야 돼요. 그게 초보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읽으면서 다시 거기다가 다시 글을 더 보태요. 수정하거나 예. 그렇게 해서 채워나가요. 예. 그리고 글감이 필요하면 다른 책을 읽거나 다른 자료를 읽고 글감을 만들어서 그거를 제 걸로 완전히 소화해서 저의 언어로 또 표현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한 권의 책이 되도록 이제 계속 글을 써나가죠.
이렇게 씁니다 하고 알려드려요. 뭐 수백 명한테 알려드렸는데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글쓰기를 어려워할까? 알려준 방법대로 왜 해내지 못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찾은 결론이 알려준 방법이 머릿속으로 이해하지만 실행할 때 실행력은 결코 높지 않은 방법이구나. 1대1로 붙어가지고 멘토링을 해주지 않는 한은 이게 어렵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럼 조금 더 쉽게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반자동화된 글쓰기 솔루션을 개발하자. 좀 엉뚱한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제가 옆에 붙어 있지 않아도 이 솔루션만 갖고도 그 사람이 제가 옆에 붙어서 뭔가 코치를 하고 리딩을 해주는 것처럼 그런 반자동화된 솔루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그 솔루션을 찾으려면 뭘 했느냐? 저자들은 책을 어떻게 쓰는지 그 방법론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저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본인도 몰라요, 잘.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책 쓰는 프로세스가 있을 텐데 그걸 말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이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찾지 하다가 나도 책을 쓴 저자인데 내 머릿속을 한번 분석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엉뚱합니다. 근데 자기 머릿속 분석이 어려워요.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글을 열심히 쓰고 나서 딱 멈추죠. 마차, 내가 지금 머릿속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글을 썼지? 이걸 막 반추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이게 생각이 안 떠올라요. 그러다 자꾸 연습을 하다 보니까 맞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렇게 글을 썼지, 이렇게 글을 썼지. 그러다가 제가 찾아낸 게 뭐냐? 글을 수정하거나 글을 추가하거나 또 글의 생각 방향성을 확장하거나 할 때 제가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걸 알아요. 저한테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책 한 권을 완성시킬 때까지 질문을 500개에서 1000개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글쓰기의 핵심은 질문을 던지는 능력이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사람이 글을 쓰게 할 때 주제 하나 주고 쓰세요가 아니고 그 주제랑 연관된 질문을 뭐 수십 개에서 수백 개를 던져주면 그냥 글을 쓰세요 그러면 어렵지만 질문을 제시해주고 이 질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의견을 쓰세요 그러면 쉽게 써요, 사람들이. 그건 제가 테스트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개발을 해놔서 한 500개에서 1000개 정도로 해서 한 권을 개발을 했어요. 한 주제를 놓고. 그리고 그 질문을 갖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럼 한 두세 줄 아니면 뭐 한 5, 10줄 한 문장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이렇게 써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그 실타래를 풀어내는 그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게 저 질문이거든요. 저걸 풀어내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쓴 게 이 글이에요. 자, 1단계는 뭐냐? 이 빨간색으로 쓴 게 제가 퀴즈북에서 제시한 질문들입니다. 이 질문들을 갖고 여기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결단이란 무엇인가 그랬더니 결단이란 되돌릴 수 없는 최종적인 결정을 말한다. 통상 결단은 그 결정의 결과 영향이 큰 경우를 지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생각을 정리해서 쓴 거예요. 두 번째 질문 쓰고 세 번째 질문 쓰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고 나서 두 번째 단계 뭐냐? 이 질문을 삭제해요. 그럼 본인이 쓴 글만 남겠죠. 본인이 쓴 글이 남는데 이 글을 잘 보면 이 글과 글 사이에 맥락이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렇죠? 질문에 대한 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 사이에 맥락을 연결해줘. 그럼 멋진 문장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런 거를 뭐 A4 용지로 한 장, 두 장, 세 장 해서 질문 500개 내지 뭐 1000개에 대해서 자기 글을 이렇게 쓰고 정리한다? 책 한 권이 나와요. 이게 핵심입니다. 퀴즈북 책 쓰기의 핵심은. 그래서 이 과정을 제가 지금 48시간짜리로 지금 기획을 한 거고, 퀴즈북 책 쓰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제가 앱으로도 개발을 했어요. 앱으로. 그래서 책을 읽고 나서 그 책을 선정하고 앱에서 그걸 읽고 나면 밑줄을 딱 치면은 거기 이제 RGB로 쫙 발췌해서 필사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자, 제가 키즈북 책 쓰기는 뭐 아주 핵심만 설명을 드렸어요. 간단하게. 그래서 이런 책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개발을 해놨어요. 주제별로. 그래서 만약 결단에 대한 책을 쓰자 그러면 이제 저랑 같이 결단을 보고 같이 써요. 저랑. 혼자 쓰게 놔두지 않고 저랑 같이 써요. 그래서 퀴즈북 책 쓰기 할 때는 저랑 공동 저자로 책 쓰기를 합니다. 저랑 같이. 예. 그게 퀴즈북 책 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제 채팅창을 제가 한번 볼게요. 조천영 님이 주신 다작을 하셨는데 혹시 한 분야 외 다른 분야 책은 어느 분야를 쓰셨을까요? 전 비즈니스 역량이랑 연관된 회사의 비즈니스와 연관된 역량 관련된 책은 제가 다 썼어요. 네. 네. 그 다음에 책은 구성이 중요한데 책을 많이 쓰시니 구성의 정석이나 비결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책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경우는 뭐냐면 제가 다른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 게 필요하다,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얘기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꽂히는 게 있어요. 저런 거 필요하겠는데, 네. 그럼 그 주제를 먼저 잡아요. 이런 주제로 책을 쓰면 좋겠다. 아니면 제가 스스로 이렇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 주제가 굉장히 필요한 주제인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가 제가 작년에 책을 썼는데 메타버스가 막 붐을 이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굉장히 핫한 주제네. 근데 메타버스는 뭐 나도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메타버스 책을 한번 써볼까?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잡아내기도 하고. 예. 뭐 시류에서 뭔가 요구되는 그런 핫한 주제들이 있으면 잡아내고. 그래서 일단 주제를 잡아낸 다음에는 목차 구성을 하는데 목차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목차 구성을 할 때에 카테고라이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카테고라이즈. 그래서 미시 방법 아시죠? 맥킨지의. 예. 일단 큰 주제로 큰 덩어리로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정해놔요. 예. 그리고 그걸 몇 번씩 제가 이제 리바이스를 좀 하죠.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제 책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이제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 관념적이고 말만 하는 책은 전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론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how 그걸 어떻게 적용할 거야? 예. 전 반드시 그 실행하는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책 안에. 예. 그래서 목차 구성을 할 때 앞에는 이론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거론하면서 그 후반부나 중반부에는 how to를 꼭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론, 프로세스를 반드시 만들어내요. 책 쓰기 전에. 예. 책에 담기 위해서 제가 반드시 프로세스를 만들어냅니다. 툴킷이랑 템플릿도 만들어내고. 예. 그렇게 하는 게 제 방법이고요. 예. 권기호님이 영어 공부 얘기를 주셨는데, 제가 현대자동차에서 일할 때, 미국의 제 비즈니스 파트너랑 한 1년간 같이 일을 했어요, 한국에서. 네, 그때 영어를 배웠고요. 그리고 이제 주위 들어가서 8년간 이제 영어를 썼고, 예. 최근에도 이제 제가 해외 파트너들이랑 뭐 미팅하거나 뭐 할 때 계속 이제 영어를 간간히 쓰고 있습니다. 박신원님, 질문을 수백 개씩 하시는데 우선순위는 어떤 방식으로 설정하시나요? 질문을 만들어낼 때 제가 이제 책을 쭉 읽어 나가면서 질문을 그 문장이 있잖아요. 문장에 연관된 질문을 두세 개씩 바로바로 만들어내요. 제가 18년간 질문 연습하다 보니까 질문이 전 바로바로 만들어져요. 이제 그 뉴런이랑 시냅스가 좀 생겼습니다, 머릿속에. 그래서 제가 정해놓은 책 한 권을 딱 읽으면 500개에서 1000개 질문이 나와요. 예. 지금 독서법 글쓰기 관련된 콘텐츠로 생업을 하시는 거고 결국은 독서를 하는 거거든요. 독서법 글쓰기가 제 메인 잡이 아니고요. 전 기업 대상 교육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메인이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교육하는 내용들을 주제별로 책을 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책을 쓴 거고, 책을 쓰려다 보니까 독서도 해야 되고,
독서를 하다 보니까 독서 방법을 좀 효과적으로 만들어서 딴 사람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 가치관은 전 다른 사람들이 더 성장하고 발전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제가 기업 교육하는 것도 그분들 성장 발전하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이 독서법이나 글쓰기 솔루션을 끊임없이 제가 투자를 하고 제 시간, 노력, 비용을 투자해서 하는 이유도 이 세상에 어떤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진님이 주신 L0부터 L5까지 단계별 질문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분류 체계에 출처가 있나요? 아니요. 질문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많은데 질문을 저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완성시킨 석학은 세계에 없어요. 네. 네,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분류법을 따랐어요. 네. 좋은 질문이 무엇인지도 알고 교육생들이 질문을 잘하도록 지도하고 싶거든요. 예. 그러면 제가 낸 책 중에 전자책 중에 설득 소통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작은데 보이시나요? 이 전자책 중에요. 설득 소통이 있고요. 스핀 셀링 요것들이 다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다룬 책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스24 가셔서 제 이름 치시면 전자책들이 17권이 나오거든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골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우선순위 분류 기준은 뭐냐? 그러니까 단순한 걸 묻는 거. 예, 그건 하위 질문이고요. 단순한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질문. 예. 이 창의성으로 연관되는 질문이 가장 상위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단계별로 제가 나눈 거예요. 어떤 질문 우선적으로 대답할 것인가 있었던 기준이 이태경님이 주신 질문이 어떤 질문을 우선적으로 대답할 것인가?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한번 상세 설명을 주실래요? 그 수많은 질문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예. 저희가 그 질문들을 하나하나 대답하려면은 시간이 들 텐데, 예. 질문을 대답하는 시간보다 질문이 쌓아가는 양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요. 예. 그러면은 어떤 것이 중요한 질문인지 예. 그걸 정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 궁금했어요. 그 기준이 아까 보여드린 L0부터 L5 단계 있죠? 네. 예. 그 기준이고요. 제가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만들어내다 보면 그게 막 섞이죠. 예. 제가 의도적으로 L5 질문만 만들어야지 그래서 만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의도 없이 그냥 생각난 대로 질문 만들 때는 이게 막 섞입니다. 그럼 섞이는 대로 제가 쭉 질문을 나열을 해요. 목록화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다 완성시킨 다음에 그걸 읽어보죠. 그러면서 다시 분류를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답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가장 순위가 높은 L5 질문에 대한 답부터 먼저 다루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김영엽님, 글 읽을 때 문장을 보고 바로바로 질문 몇 개씩 나온다고 하셨는데 읽는 행위와 질문 행위가 동시에 멀티태스킹 되는 예, 전 됩니다. 예, 읽으면서 전 바로 질문 만들어내요. 예, 그러면서 그 책 속으로 깊이 들어가요, 오히려. 예,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책 추천, 예, 질이 핵심입니다. 예, 전 이제 독서만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전 독서 쇼핑 중독자라고 불러요. 쇼핑에만 중독이 돼 있어요. 네, 나 한 달에 10권 읽습니다. 그걸 자랑해요. 근데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아. 생각과 행동은. 네, 그건 소용이 없다 이거죠. 멍청한 질문이 없긴 하지만 질문에도 사실 질이 좀 있거든요. 제가 기업 교육할 때 질문을 가르치면서 질에 대한 얘기를 많이 강조를 해요. 멍청한 질문은 없지만 질문의 수준은 있습니다. 모르는 것만 묻는 질문은 저급의 질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걸 묻는 질문은 그건 물을 필요가 없죠. 내가 찾아보면 되죠. 통찰력으로 나아가는, 창의력으로 나아가는 질문. 이게 고급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임성규님, 삼색줄로 중요, 심화, 이견을 구분하시는 목적이 있을 때 그 부분의 각 항목 특수 어떻게 보세요? 예, 중요한 거는 기존에 여러분들 중요하다는 거 줄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 읽고 줄친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어떻게 중요하지? 그럼 이 저자가 중요하다고 설명해 놓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내 걸로 만들지? 이런 관점으로 제가 접근하고요. 그린주를 한 거는 좀 더 심화 탐구가 필요한 내용이에요. 읽었는데 내가 잘 모를 수도 있고 이건 좀 깊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다. 그럼 제가 검색을 하죠. 관련된 것들을. 그래서 또 제 걸로 만들고 그다음에 블루줄 그거는 저자의 생각과 제가 다른 생각이 있는 경우에 제가 블루줄을 친다고 그랬죠. 네. 그럼 분명히 내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줄을 쳤기 때문에 이제 그때는 제 생각을 거기다 쏟아내요. 저자가 다른 관점이 뭔지. 답변이 됐나요? 임성균님. 예, 그 다음에 제레미 강님도 들어오셨네. 예. 저한테 이 제틀카스텐을 제일 처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예, 제틀카스텐을 시작하면서 독서할 때 질문하는 습관, 예, 설명해 주신 내용이 참고로 하면 제틀카스텐, 예, 맞습니다. 예. 질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을 들이려면 질문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거든요. 예, 그냥 질문하겠다 한다고 이게 질문이 안 돼요. 그래서 그 방법을 좀 배우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 채팅창에 올라 있는 답변은 제가 지금 다 드린 것 같은데, 또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추가로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신 분 있을까요? 하브루타 방법의 문제점. 예,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하브루타는 뭐냐면 하브루타가 질문하고 토론하라 이런 거는 알고 있어요. 이 강사들이. 근데 본인이 질문도 못 만들어내고 토론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 상대로 하다 보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거 성인 상대로 하브루타 하면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 하브루타 학원 보내지 마세요. 케빈님, 예.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 질문을 만들고 보관하는 기준. 여보세요? 예를 들면 지금 보이시죠? 책에는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렇게 저자가 썼어요. 책에는. 보이시나요? 여기 장 1번. 공유되고 있죠? 여기. 네네네. 좀 작아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1.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이건 이제 제가 책에서 보고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언뜻 이해될 것 같지만 사실은 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에 대한 건 우리는 피상적으로만 알고 있어요. 이게 던지고 그다음에 두 번째, 나중에 왜 완벽해지라고 그러지? 왜 처음부터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완벽해져야 되는 건가? 처음부터 완벽해지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런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다른 사람들은 지금 시작하고 나중에 완벽해져라. 그럼 읽고, 맞아. 나중에 완벽해져. 그리고 다음 문장 읽고 나가요. 남는 거 없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완벽해지는 것과 나중에 완벽해지는 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뭐 같은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는 걸까? 뭐 이런 질문 던지는 거예요. 치중님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예. 그러면 오늘 제가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이거는 10년 이상의 작업물이거든요. 예. 그걸 뭐 1시간 만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미 다 검증은 된 거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소감이 제가 궁금해요. 네, 태현님 소감을 좀 한마디씩 듣고 끝내도 될까요? 네네네. 예. 소감을 한마디씩 해주시죠. 제가 뭐 먼저 이렇게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럼요. 예. 네네. 뭔가 이렇게 그 읽은 거를 가지고 활용을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지 그거를 온전히 소화할 수 있다는 그 전제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간단하지만 이렇게 따라할 수 있는 방법 고안해 내신 것 같아 가지고 매우 유용하게 보입니다. 예. 책 네네. 근데 이제 책 쓰는 데 있어서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걸로 이제 쓸 수 있는 책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쪼금 이렇게 성격이 다른 책을 쓰는 또 다른 방법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생각은 좀 들고요. 예. 예. 제 방법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네네.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아까 좀 사실 저는 질문을 드려서 답을 못 얻었었는데 예. 이게 그 재테크하실 때도 좀 비슷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이걸 하면은 되게 좋고 많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뭐 직장도 다니시고 뭐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되는 분들이 이렇게 별개로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하는 게 쪼금 쪼금 더 이제 '의지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걸 좀 더 쉽게 할 방법은 없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잠깐 예. 했었어요. 지금 말씀하신 거 관련해서 이제 전 무슨 생각이냐면 루만 교수가 그렇게 많은 결과물을 낸 거는 초창기에는 그런 결과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티핑 포인트에 도달한 이후부터 나왔으리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티핑 포인트까지 올라갈 때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티핑 포인트에 안 올라가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네요. 이거 빨리 가는 지름길이 없나요? 없습니다. 네. 축적하셔야 돼요. 다 티핑 포인트까지 올라가셔야 돼요. 네, 그게 제 생각이에요. 예. 감사드리고 다음 분 또 네. 해주시면. 다른 분들도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재훈님이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하셨으니까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예. 아유, 저기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이제 들으면서 참 정말 피와 땀을 쏟으셨겠다라는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게 되고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 다시 한번 또. 그런데 제가 이제 전 이제 독일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질문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예. 질문 어떻게 하는지 그냥 몸으로 생활이죠, 체득하고. 생활. 예. 그래서 제가 제일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교회에서 이제 그 대학자가 여자분인데 이제 독일에서 탑 클래스에 있는 분이 이제 강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죠. 그 한국으로 따지면 5학년, 그러니까 여기는 김나지움인데 그 학생이 손을 들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의 질문을 이제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게 차이구나라는 걸 이제 제가 생각한 적이 있어서 질문의 중요성은 저도 이제 참 되게 강조하고 싶고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어떤 그 프로세스가 아닌 정말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경험으로 삶으로 이렇게 배워가면 너무나 환상적인데 지금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부분이라도 좀 적용해서 이제 확장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독일에서는 시간이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필요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루만 교수 같은 경우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우리가 이해될 부분이 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바쁜 일상 속에서 뭔가를 짜내야 되는 이런 것들을 조금 다르게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우리 모두가 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예. 너무 이제 여기서도 뭐 독일에서도 뮤디시카이트라고 이제 하여튼 뭐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오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요한님 의견 한번 주실래요? 네, 저는 그 지난번에도 직접 또 한번 뵀었었는데 사실 이게 저는 이게 좀 테크놀로지 쪽에 극단에 있는 쪽에서 이게 이것저것 글들을 읽고 하다 보니까 되게 내가 되게 IT 쪽으로 열려 있는 사람이구나 생각하고 있었었는데 쓰신 책들 리스트들도 보고 특히나 최근에 출간하신 책들도 보면서 제가 아직 멀었구나. 난 극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 많이 했고요. 네, 사실 이게 말씀하신 부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은 특별하게 더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논문들 이렇게 좀 많이 보시거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들을 하려고 다들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진짜 갓 대학원에 들어온 신입 석사들이나 이런 그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교육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예, 포인트들 가지고 좀 안내를 해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예. 들었습니다. 너무 그건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감사드리고 그건 저랑 뭐 따로 얘기를 해보시죠. 예, 네네네. 예, 좋습니다. 박신원님 한번 얘기해 주실래요? 예, 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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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그 강의 예,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예, 하지만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긴 있었어요. 예, 제 질문이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그 답을 뭐 창의적이고 다른 거 연결시키는 뭐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향의 질문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참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창의적인 것을 또 분류한 프레임워크가 있을지 뭐 예를 들어서 연결되는 뭐 질문들을 뭐 적어본다든가 개수 같은 거, 뭐 그런 프레임워크. 예. 제가 이제 창의성에 대한 그 책도 썼고요, 협업하는 책도 썼고,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고, 그 프로세스나 프레임워크들을 다 개발을 해놓은 상태고, 예. 그러니까 그런 툴들은 다 있습니다. 이태근님, 예, 네, 예. 오늘 너무 인상 깊은 아유, 강의였고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그 블로그를 쫙 봤는데 제가 난독증이 좀 있어서요. 예, 이 부분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보니까 비주얼 싱킹, 예, 디자인 싱킹 이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예, 예,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알게 돼서 너무 예, 기쁜 예,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예. 이거 혹시 어, 다음 블록에 올라와 있는 글들이랑 맘스 퀘스천에 나와 있는 글들이랑 같은 글들인가요? 같은 글도 제가 맘스캐션에 올리기도 하고, 그걸 제 블로그에 올리는 글도 있고요. 네. 아니면 맘스캐션에만 올리는 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가요? 예, 예. 또 맘- 어떤 글들은 제가 브런치에도 또 공동으로 올리기도 하고. 예, 두루두루 예, 읽어봐야겠네요. 예, 예.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유익했습니다. 예, 예. 브라이언님 의견 한번 주실래요? 네, 일단은 아까 구요한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석사를 이제 한 지 1년 정도 돼가지고 이제 막 논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질문을 하고 연결을 하고 그 프로세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또 이런 특별히 연구하는 분들한테 이런 거 진짜로 배우면은 뭐 좋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일단은 뭐 소개해 주신 뭐 삼색 독서법이랑 큐지북 글쓰기 같은 경우는 뭐 되게 10년 이상 이제 공들여셔가지고 이제 만드신 프레임워크라서 되게
저도 좀 존경스럽긴 한데 그 태연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실제로 아마도 바쁜 직장인들에게는 그 이런 독서법이나 큐지북 글쓰기 이런 프로세스를 적용시키려면은 진짜로 많은 시간과 결단이 필요해야 실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저희가 만약에 뭐 재우님께 이거를 강의를 받더라도 얼만큼 실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책을 읽고도 실천을 못한 이유가 내가 못해서가 아니라 뭔가 다른 것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뭔가 제대로 뽑아 가더라도 실천을 못하는 거에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코멘트이지만 아마도 또 추가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바쁜 직장인 이런 약간 삼색 도서법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심플하게 패키지화를 시켜서 좀 더 심플하게 바쁜 직장인들에게도 그나마 이거를 짧게 읽는 뭐 하루에 뭐 출퇴근하면서 뭐 15분, 30분 정도 책 읽는 게 저에게는 엄청나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짧은 시간 와중에도 최대한 이렇게 뽑아갈 수 있는 독서법 같은 것도 만약에 좀 고안을 하신 다음에 뭐 삼색 독서법 심플리파이드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거를 해서 강의를 해서 또 뭔가 만들어내신다면은 되게 많은 임팩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예, 인터넷에서도 그런 게 제가 뭐 많이 벌써 엄청 간단한 건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 책을 안 읽어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뭔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제가 참고를 할게요. 예, 예, 감사드리고 여울님. 예. 네. 저 종이 제텔카스텐 그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 뵙고 이야기 들었어요. 그냥 인상 깊게 들었는데 오늘 말씀해 주셨던 이 가이드 중에 개인적으로 인상 깊은 건 딥다이브 독서법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이해를 위해서 독서를 많이 하고 독서의 양을 이렇게 늘리는 거에 이렇게 초점을 잡고 그런 것들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취미 삼아서 또 읽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너는 이제 잘못된 독서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영역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독서를 읽고 맥락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지 않는 영역까지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그런 접근 방식일까요? 그런 마인드셋을 가지고 이제 충분하게 독서를 하시고 질문하고 책을 쓰고 사람들한테 이게 설명하는 일련의 과정에 굉장히 인상 깊게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민희님, 예, 얘기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한 10년 동안 한우리 독서 논술 선생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방식이랑 지금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신 맥락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그리고 한우리 독서 논술 같은 경우는 그 어린이들을 위한 거니까 질문도 다 나와 있고 토론 주제에 대해서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아쉬웠던 게 그 제가 워낙 어릴 때부터 했던 거였고, 제가 그 어렸을 때는 큰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독서에 대해서 와닿지 않는 구절들이 많았었고, 그래도 정말 좋은 학습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성인한테 적합했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방법은 좀 성인이 된 20대 이후의 성인들에게 좀 적합한 교육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 그리고 또 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물론 한누리 했을 때도 글쓰기를 했었지만, 그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책을 어떻게 해서 많이 썼고, 그리고 또 그거를 문맥을 깔끔하게 만들고, 전자책까지 만드는 그런 결실까지 만드는 과정이 되게 저는 그 참여자들도 또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계속 홈페이지 왔다 갔다 하고 그랬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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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예. 화면이 안 들어와서 제가 또 어떤 분을 요청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저도 한누리 독서연수를 엄마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집에서 하셨어가지고, 그, 육아랑 같이 다 하셨어요. 제레미 강님 계시죠? 예. 한번 의견 주실래요? 네네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용하게 듣고 있다가 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예. 잠깐 들어왔고요. 저번에 이제 뵙고 저도 그때 하신 얘기 좀 여러 가지 고민해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봤는데 오늘 그 하신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제 생각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좀 많이 배웠고요. 어쨌든 저도 아까도 메모 남겼지만 제테카스텐을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사실 질문을 만들고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과정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래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질문을 만들거나 생각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지금 소개해 주신 방법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제테카스텐에 적용을 하면 더 많은 결과물을 좀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독서는 일단은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독서가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책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좀 다독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독 이후에는 그 지금 뭐 말씀하신 그 삼색 독서법이나 아니면 제테카스텐을 통해서 질문하는 능력을 키워야 되지 않나. 약간 좀 단계별로 좀 뭐 방금 좀 말씀하셨지만 어릴 때에 할 수 있는 방법과 좀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이고 지식이 쌓이고 경험이 쌓여서 할 수 있는 게 좀 다르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 듣고 저도 이제 그 제텔카스텐과 옵시디안에서 좀 아쉬운 게 거의 질문 넣는 것들이 들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예, 그런 것들이 거의 템플릿도 안 돼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접목시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재훈님, 이제 시간은 좀 많이 흐르고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훈님, 진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응축하셔가지고, 이렇게 완성해 오신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덕분에 이제 또 많은 책 읽고, 뭐, 책을 쓰고, 또 우리가 생각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이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좋은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행입니다. 예. 네네네. 다른 분들도 오늘 휴일 마지막 날인데 이렇게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뭐 거의 50분 넘게 중간에 들어오셨어가지고 정말 참여 인원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발표 준비해 주신 재훈님께 감사 말씀 다시 한번 전하면서 노트 토크는 오늘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요, 태연님. 네네네네. 이 녹화 영상이랑 채팅 거를 저한테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네.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드리고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만나서 심도 있는 얘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예. 네네. 예, 이완님은 저랑 한번 통화하시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훈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노트토크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다 여러분 다 감사합니다. 요한님은 안 하시는 게 없으시면 나가셨네.